세계적으로 한식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단순한 관심이나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를 조금만 살펴보다 보면 한국에 들러서 먹었던 여러 가지 한식에 대한 이야기나 음식 사진들이 게시된 글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흔한 길거리 음식을 우연히 한번 사 먹었다가 그만 반해버렸다는 길거리 음식이 있다며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외국인이 있는데요. 길거리 음식은 비위생적이고 더러운 것들이라 함부로 먹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처음에는 시도하기조차도 조심스러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이것을 먹어보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모두 깨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녀는 한식 전도사가 되기를 자청합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었던 것인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미국 회사에서 의료기기 해외 영업을 하고 있는 데이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를 좋아하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쉽게 다가가서 말을 거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처음 보는 물건이나 먹을 것을 먹고 있으면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렵지 않게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 성격 말이죠. 가끔 당황하거나 놀라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웃으며 그들에게 가서 말을 걸기 때문에 금방 경계를 풀고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낯선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반응을 보여주는 것도 즐거워하고 저도 이런 것을 즐기고요. 때문에 영업하는 일을 하게 되면 저에게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했고 일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기분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에 맞는 직업을 구했고 심지어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해외 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취직까지 성공했죠. 의료기기 회사에 취직했고 해외 영업팀에 배정되었습니다. 첫 출장길은 선배들을 따라서 중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첫 해외 영업이 아주 먼 나라 중국이라니 너무나 설레고 기대되었습니다. 비행기를 10시간 넘게 타야 했지만 그것마저도 즐거웠다고 할까요? 중국에 도착해서 선배들을 따라서 중국의 대형 병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보통 대부분 의사들이나 의사 출신 병원의 경영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게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거의 통용되는 의학 용어가 중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중국어로 바꿔서 사용하고 중국의 의사들이 일반적인 영어는 잘 알지 몰라도 의학 용어가 섞여버리면 대화가 잘 되지 않았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출장은 이런 식으로 영업이 되는구나 지켜보면서 배우는 목적의 출장이라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구경만 해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중국어에 능통한 다른 선배가 거의 대화를 했고 저는 기회가 없었지만 그냥 해외에 나가 있다는 그것만으로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영업을 마치고 숙소 호텔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주 고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고개를 돌렸고 기름에 무엇인가를 튀기고 있는 길거리 노점이 보였습니다. 저는 선배들에게 이 맛있는 냄새를 입으로도 즐겨봐야 하지 않겠냐며 노점에서 음식을 시도해보자고 말했죠. 하지만 선배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저런 거 함부로 먹는 거 아니라며 냄새에 속아서 입에 댔다가 후회할지도 모르니까 머릿속에서 그 유혹을 지우라고 하더군요. 선배들은 길거리 음식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듯했습니다. 숙소로 일단 돌아왔고 숙소에 올라와서 창밖을 내다봤는데 노점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거리가 시야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먹을 것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라도 그 음식을 먹기 위해 길거리로 나갔고 다 먹지도 못할 양이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음식을 다양하게 샀습니다. 다 한 입씩 먹어보고 맛을 보겠다는 그런 의지였죠. 대부분 기름에 튀긴 음식이었고 모든 음식들의 표면은 기름으로 코팅된 듯 상당히 매끈해 보였습니다. 하나씩 맛을 보기 시작했고 기름으로 튀긴 음식이 맛이 없는 경우는 드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이 너무 강해서 먹기 힘들었던 것들도 있고 대부분 모든 것들이 느끼하기는 했지만 다시 먹어볼 기회가 없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맛을 봤습니다. 이미 저녁 식사를 해서 배가 부른 상태라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에 너무나 신이 났죠. 그렇게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포만감에 찬 채로 잠에 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저는 배에서 올라오는 통증에 눈을 떴고 화장실을 드나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했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경험이라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긍정이 부정으로 바뀌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식은땀으로 침대 시트는 모두 젖어버렸고 다들 정장을 차려입고 로비로 모이기로 했던 시간이 다 되어서도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고 온몸에 힘이 없어서 그 핸드폰을 받을 힘도 없더군요.
결국 선배 중 한 명이 제 방을 두들겼고 제가 아무런 반응도 없자 잠시 후 호텔 직원과 함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쓰러져서 숨만 겨우 쉬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속이 다 비치는 속옷 차림이었지만 그런 게 창피하다고 느낄 만한 상태도 못 되었습니다. 저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날까지 병원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길거리 음식을 사 먹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선배들에게 상당히 혼이 났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상당히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강하게 머릿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부터도 여러 나라를 돌면서 아무리 고소하고 맛있는 냄새가 나도 길거리 현지 음식은 절대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제 후배에게도 다른 나라 길거리 음식은 입에도 대지 말라며 경고하는 입장에 서기도 했죠. 그러다가 한국에도 영업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선배들도 거의 가본 적이 없는 출장지였는데 한국은 거의 모든 병원들이 최신의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고 좋다고 소문이 나면 그 장비들을 거의 모든 병원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회사같이 검증이 덜 된 의료기기 회사들이 쉽게 비집고 들어가기 힘든 시장이었는데 미국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국인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 저희 제품을 들여올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출장길에 오르게 되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했고 한국인 의사 선생님에게 저희 제품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의사들은 의학 용어도 정석적인 영문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화도 너무 잘 통했고 의사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가 오히려 역질문을 받아서 잘 대답하기 위해 고전하기도 했습니다. 예리한 질문과 날카롭게 파고드는 한국인 의사들에게 영업을 하는 것은 정말 진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날의 영업을 마치고 저희는 녹초가 된 채 숙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날이어서 그랬는지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풍겨오는 냄새는 정말 유혹적이었습니다. 그 어디에서 맡았던 음식 냄새보다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였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다른 선배들은 저를 보고 처음 중국 출장 때를 기억하라며 또 다시 반나체에 너를 업고 병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농담도 던지셨죠. 하지만 숙소에 돌아와서도 아까 맡았던 그 음식 냄새가 떠올랐고 도무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글에 한국의 길거리 음식에 대해서 검색해보게 되었고 역시나 중국과 다르게 위생적인 편인 것 같더군요. 중국 길거리 음식을 먹고 저처럼 고생해서 생사를 넘나든 사람들은 많았지만 한국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고 그런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하는 글은 없었거든요. 용기를 내서 길거리로 나갔고 아까 지나온 그 노점상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토스트를 주문했습니다. 미국에서 토스트라고 하면 식빵을 구운 것을 의미하는데 한국의 토스트는 계란을 코팅시켜 기름에 가볍게 튀기고 두 장의 튀긴 식빵 사이에 각종 재료들을 넣어 끼워 먹는 샌드위치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스타일의 음식에 놀라긴 했지만 그 냄새는 매우 유혹적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토스트를 처음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맛있는 맛이 미각을 자극했습니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계란 코팅된 식빵의 풍미와 그 사이에 들어간 야채들의 아삭함이 어우러져 너무나 조화가 잘 맞고 심지어 신선한 야채의 향도 느껴지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 입 입에 넣었을 뿐인데 이것을 먹고 탈이 날 일은 없겠다는 생각을 했죠.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장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맛을 보게 했습니다. 그 후배도 저처럼 길거리 음식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동안 제가 못 먹게 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끔찍한 경험이 있는 제가 봐도 충분히 믿을 만한 수준이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눈앞에서 조리해주는 환경이 다 보이고 그 재료들도 신선한 게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의 토스트는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사진과 함께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한국 경험이 있는 많은 미국인들은 아이작 토스트에 가서 꼭 맛을 보라는 조언을 댓글로 달아주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길거리에서만 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토스트 전문 매장이 있었고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선배들에게 사다 줄 토스트도 대량으로 주문했고 선배들에게도 한국 토스트의 맛을 보게 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반응은 정말 좋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한 방에 모여서 단체로 토스트 파티를 벌이기도 했을 만큼 너무나 즐거웠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뒤 중국으로 출장이 갈 일이 있어서 또 가게 되었는데 옛날을 생각해보며 중국의 길거리 노점들을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한국의 노점들과는 다르게 너무 나빠 보이는 위생 상태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제가 이런 곳에서 함부로 음식을 사 먹었으니 그때 그렇게 고생을 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중국에 가는 미국인이나 한국에 가는 미국인들이 글을 올리면 중국에서는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댓글을 달아주고 있고
한국에 가는 미국인들에게는 길거리 음식을 꼭 즐겨보라며 권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